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2026 교육감 선거 공약으로 읽는 한국 공교육의 미래 10년입니다. 교육감 선거 공약은 단순한 선거 약속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뀔지,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배우게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신호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특정 후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 속 반복되는 흐름을 읽고 미래 학교의 방향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교육은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학령 인구 절벽입니다. 2026년 초중고 재학생 수는 약 483만 명으로 처음으로 500만 명 아래로 내려갑니다. 학생 수 감소는 단순히 교실이 비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어촌 학교의 폐교 위기, 교부금 축소, 교원 수급, 학교 통폐합 논의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생성형 AI의 일상화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법적 지위가 조정되었지만 AI 교육의 흐름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논의는 도입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연수, 예산, 시범학교 운영, 지역 플랫폼 구축은 교육청과 교육감의 판단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읽는 일은 정치적 관심을 넘어 현장 교사가 미래 교육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독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6개의 정거장을 따라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선거 구도입니다. 2026년 교육감 선거가 어떤 구조 속에서 치러지는지, 후보 수와 부동층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3대 메가 트렌드입니다. 58명 후보의 공약을 관통하는 흐름을 AI, 돌봄, 교권이라는 세 축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4대 차원 딥다이브입니다. 교수법, 복지, 인프라,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영역에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네 번째는 5대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2026년의 학교가 2035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는 교사의 자리입니다. 교사는 변화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실행자입니다. 마지막은 종합토의입니다. 우리는 어떤 학교에서 학생을 만나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교육감 선거의 핵심 구도는 3개의 숫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6, 58, 50%입니다. 먼저 16은 선출 단위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기존 17개에서 16개 선출 단위로 축소된 구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변화가 아니라 교육청 관할 범위와 예산 배분,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두 번째 숫자 58은 후보 수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지만 실제로는 진보와 보수, 중도 후보 간 연합과 분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공약 경쟁도 이 구도 속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숫자 50%는 부동층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 인지도와 정책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권자의 판단이 늦게 형성됩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공교육의 방향을 둘러싼 정책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최종 실행자는 결국 학교와 교사입니다. 58명 후보의 공약을 관통하는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AI 대전환의 제2 국면입니다. 이제 AI 교육은 도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방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체 플랫폼을 만들 것인지, 공공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인지, 특화기관을 세울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둘째는 돌봄, 정서, 기초학력의 국가 책임화입니다. 학교는 수업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정서, 복지, 기초학력을 함께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권 회복과 행정 슬림화입니다. 교사 면책권, 아동학대법 개정, 업무 경감은 진영을 넘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의제입니다. 이 세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I를 도구로, 돌봄을 인프라로, 교사를 주체로 하는 인간 중심 공교육 생태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중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는 도구이고 교육의 중심에는 여전히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 공약을 볼 때는 모든 쟁점을 찬반으로만 나누면 안 됩니다. 어떤 의제는 진영을 넘어 수렴하고 어떤 의제는 뚜렷하게 갈라집니다. AI 교육은 대표적인 수렴 영역입니다. 진보 진영은 생태평화와 AI의 결합, 12년 포트폴리오를 강조하고 보수 진영은 AI 진단과 완전학습 튜터링을 강조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AI 교육 강화라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교사 보호와 돌봄도 강하게 수렴합니다. 면책권, 학교 업무 전담제, 교권보호 시스템 등은 방식은 다르지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반면 고교체제, 수능내신, 학생인권 조례는 정면 충돌 영역입니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존치, 절대평가와 정시 확대, 학생인권 조례 유지와 폐지 사이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교사는 공통의제에서는 실행 전문성을, 갈등의제에서는 균형 잡힌 정책 해석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AI 기반 교수법 혁신입니다. 첫째는 자체 AI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경기의 하이러닝, 충북의 다채움, 강원의 원격 수업 모델처럼 교육청이 자체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지역 맞춤형 데이터와 기능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AI 공공 인프라와 거버넌스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주권, 알고리즘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민간 플랫폼 의존도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셋째는 AI 특화기관 신설입니다. AI 교육을 전담하는 과학고, 영재고, 국제교육원 등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전문성은 높일 수 있지만 일반 학교와의 연결이 약하면 일부 학생 중심 정책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평가입니다. AI 부정행위를 잡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부정행위가 무의미한 평가를 설계해야 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 구술 평가, 프로젝트 평가처럼 AI 사용 자체를 학습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AI가 교육의 중심 의제가 될수록 동시에 인간다움의 회복도 중요해집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 문장은 AI 시대일수록 문해력과 사고력, 공감 능력을 함께 길러야 한다입니다. AI가 정보를 찾아주고 글을 대신 써줄수록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검색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를 해석하는 문해력, 타당성을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력,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서울의 독서 프로그램과 아침 체육 활동, 경기의 LAS 인증제, 전북의 독서 프로젝트, 제주의 AI 윤리 교육은 모두 같은 문제의식과 연결됩니다. 디지털이 강화될수록 아날로그 경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해집니다. 독서, 예술, 체육, 토론, 윤리 교육은 AI 시대에 오히려 학생의 인간적 역량을 지키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미래 교육은 AI와 인문학, 기술과 인간다움 사이의 균형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지역 소멸 대응입니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의 미래도 함께 약해집니다. 이를 대응하는 첫 번째 전략은 소규모 학교 거점화입니다. 작은 학교를 무조건 폐교하기보다 여러 학교가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교사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농촌 유학과 광역교류입니다. 도시 학생은 농촌에서 새로운 학습 경험을 얻고 농촌 학교는 학생 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하이브리드 미래학교입니다. 온오프라인 수업, 공동교육과정, 지역 전문가 수업을 연결해 작은 학교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이동권 보장입니다. 청소년 무상교통, 스쿨버스, 통학권 정책은 학생이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지역 소멸 대응의 핵심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역교육 생태계의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약들을 바탕으로 2035년 미래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을 5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과서 중심에서 AI 튜터와 교사의 큐레이션으로 바뀝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습 자료와 AI 피드백을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 학교는 단순 학습기관에서 맞춤형 통합 돌봄 기관으로 확장됩니다. 수업, 상담, 정서 지원, 기초학력 지원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됩니다. 셋째, 평준화와 수월성의 대립은 학생 맞춤형 다양화로 이동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출발선 위에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넷째, 단일학교 단위에서 지역교육 생태계로 전환됩니다. 학교, 대학, 지자체, 지역기관이 함께 교육을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다섯째, 학생권과 교사권의 대립은 학교 공동체 권리의 포지티브 썸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존중받는 학교가 미래 교육의 기반입니다. 공약이 전면적으로 구현된다고 가정하면 한국 학교 교육의 미래는 수합 분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점은 AI, 기초학력, 교권에 대한 초당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16개 시도가 각자 정책 실험을 수행하면 다양한 자연실험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고교 체제와 평가 방식은 진영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제도 변화에 혼란을 느끼고 교사는 새로운 정책을 계속 따라가야 하는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AI 디지털 인프라의 지역별 맞춤 고도화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플랫폼과 데이터가 쌓이면 교육 격차 해소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협은 인구 소멸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 감소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 교부금이 줄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도 커집니다. 결국 미래교육의 관건은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와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입니다. 향후 교육감 선거 공약에 제시된 미래교육 정책이 성공하려면 교육부, 시도교육청, 대학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국가 표준 프레임을 담당합니다. AI 교육 표준안, 장기 교육 비전, 공통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이 완전히 제각각 움직이면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자치실험의 실행 주체입니다.
맞춤형 통합 지원, 교원 정책, 지역별 AI 플랫폼 운영은 교육청의 정책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사범대학은 연구, 연수, 교사 양성을 담당합니다. AI 융합교사 양성, 하이브리드 수업 역량, 현장 연구 지원은 대학이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세 축의 중심에는 현장 교사가 있습니다. 정책은 교육부가 만들고 교육청이 실행하고 대학이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매일 만나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평가의 공동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돌봄을 인프라로, 교사를 주체로, 학생을 동반자로, 마을을 학교로 통합하는 인간 중심의 공공교육 생태계. AI는 목적이 아닙니다. 학생의 배움을 돕고 교사의 판단을 보조하며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돌봄도 부가 서비스가 아닙니다.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우기 위한 기본 인프라입니다. 교사는 단순한 행정 수행자가 아닙니다. 교육과정의 해석자이자 AI 자료의 큐레이터이며 학생 성장의 동반자입니다. 학생은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배움에 참여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을 역시 학교 밖 배경이 아니라 학습의 자원이자 삶의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정책의 마지막 1마일, 교실에 도달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결국 정책은 교사를 통해서만 학생에게 닿습니다. 미래 교육의 핵심은 기술도 제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언제나 교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